2021 헌바 76 병합된 2024 헌가 11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선,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6호 위헌 제청, 제청법원은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청구인 이 사건은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 원액을 기초로 공무상 장애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합헌 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의 헌법 불합치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문 2028년 3월 20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2호 가목 가운데 제51조 제1호의 공무상 장애연금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형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의 합헌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상 장애연금 수급권은 재산권과 더불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재산권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됩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시점이 퇴직 전인지 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급권자가 퇴직한 날이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 월액을 기초로 공무상 장애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데,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계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므로 퇴직한 날이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 월액은 대체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로써 공무원으로 복무할 당시의 실제 생활 수준이 급여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공무상 장애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물가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공무상 장애연금은 퇴직연금 등 다른 정기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한 날과 장애 확정일 사이의 물가 변동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상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공무상 장애연금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므로 입법자로서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연금 재정을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이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된 경우에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 확정일 사이의 물가 변동을 고려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 상태로 된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심판 대상 조항이 산재보험법상 장애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와 비교할 때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상환,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의 헌법 불합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상 장애연금은 민간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장애가 생긴 경우에 지급되는 산재보험법상 장애보상연금에 상응하는 제도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부인점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상 장애연금은 구 공무원연금법상 다른 급여에 비하여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판 대상 조항은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경우에 퇴직한 날의 기준소득 월액을 기초로 공무상 장애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 확정일까지의 물가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로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를 발생시키고 특히 이러한 불합리성은 퇴직한 날과 이후 장애 확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클수록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상 조항이 일률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는 공무상 장애연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퇴직한 공무원은 공무상 장애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상 장애연금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연금 등의 다른 급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퇴직연금 등을 함께 받음으로써 전체적인 보장 수준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심판 대상 조항에 따른 공무상 장애연금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퇴직한 날과 장애 확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 인과관계의 증명 어려움 등으로 공무상 장애연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도 않으므로 이 경우에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 능력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이 퇴직한 날과 이후 장애 확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커서 현재 가치에 상당히 미달하는 연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는 공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보완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공무상 장애연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상 장애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장애연금의 산정의 기초가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법규 위헌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하여는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